KFX 잔투기 한 대는 얼마짜리일까? 보통 어떤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생산비에 개발비를 더한 비용에 대하여 마진을 더해서 판매가를 정한다. 가령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돈은 500만원이고 이 차를 개발할 때 든 돈은 1000억원이었고 이 차를 10만 대를 팔 거다라고 계획되어 있다면 대당 100만원 꼴이 비용이 들어간 거다. 따라서 비용은 600만원쯤 되고 800만원 판매가를 정했다면 마진이 200만원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방산 물자라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다. 기령 두산이 K2형 전차를 개발하기로 하고 투입한 개발비는 수백억 원이 넘는다. 그리고 납품가는 아마 5억 원쯤이라고 하면 두산이 납품하는 엔진의 개발비는 납품가에 들어있지 않다. 그 개발비는 정부에서 대준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S&T 중공업도 개발비를 받아먹었다. 우리나라 전차, 미사일, 자주포, 장갑차 이런 모든 무기의 개발비는 정부가 투입한다. 그리고 그 저작권은 정부가 갖는다. 정부의 허락이 없으면 남들에게 팔 수 없게 된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F-35 역시 개발비가 수백조가 투입되었지만 F-35 판매가에는 개발비 분산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개발비는 오로지 미국 정부가 부담했고 생산 비용의 마진만 더한 납품가로 우리나라가 사온다. 정확히 F-35 1대를 사오는데 드는 돈은 KFX 한 대를 만드는데 드는 돈보다 싸게 먹힌다. 그것은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KFX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두 나라 정부가 함께 개발하기로 한 점이다. 그러면 투자 비율만큼 지적재산권을 나누게 된다. 이 부분도 이상할 점은 없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카이가 20%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무기를 개발함에 있어 스스로 개발비를 투자해서 투자된 만큼은 납품가에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달된 무기로는 차륜형 장갑차밖에 없다. 현대로템에서 개발하여 납품 중인 차륜형 장갑차는 업체가 개발해서 제안한 형태다. 삼성 테크윈과 두산 DST도 각각 자기 돈으로 개발해서 제안한 것을 국방부가 선정한 스타일이다. 이 경우 저작권은 현대로템이 갖는다. 로키드 마틴도 F-35나 F-21을 비롯한 모든 군용 항공기의 저작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 로키드 마틴이 자체로 부담한 개발비는 없다고 본다. 왜 카이는 20%를 부담해야 했나? 이 프로젝트 역시 국방부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카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카이가 스스로 자신들은 20%의 개발비를 부담할 테니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한 것이고 그나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국방부로서 난색을 표하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카이의 개발은 순조로웠고 매우 진정성 있는 추진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전액 개발비를 지원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네시아도 빼고 카이 개발비도 정부가 안고 대신에 KFX 저작권을 정부가 100% 갖는 것이다. 왜 다른 모든 주요 무기들의 개발에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무기인 항공기 개발에 민간 회사가 상당한 리스크를 지게 하는가? 정부가 다 떠안게 되면 3조 4천억을 더 투입해야 하고 이는 국방비 중 획득 부분의 다른 무기 조달에 구멍을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국방비 추가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하다. 국회에서 이걸 다루어주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합의만 해준다면 국방비 증액이 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이런 제안이 누구로부터인가 나와야 하고 공론화되기를 원한다. 국방부가 인도네시아 지분 1조 7천억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인도네시아 지분 1조 7천억 또는 카이까지 합쳐서 3조 4천억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면 한다.
KF-X 성공하면 600대 수출 가능 우리 손으로 이뤄야. 10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KF-X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최대 600대 규모의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성과 수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 항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국내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다. 연세대 항공우주력 학술 프로그램이 주관하고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후원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항공우주력,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국내 항공산업에서 KF-X 사업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자로 나선 장성섭 카이 부서장은 보람의 사업을 둘러싼 국내 개발에 따른 경제성과 국내 개발 능력 및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부사장은 국내 개발에 따라 개발비가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 양산 단계와 운용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현재 운용 중인 KF-16의 대체 물량까지 포함하면 경제성은 더욱 높아진다며 운용 유지비와 경제적 파급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수출 등 부수적 효과까지 포함하면 국내 연구 개발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에는 1,400여 명의 엔지니어와 3차원 가상 설계 시스템, 각종 시험 평가 시설 등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첨단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일부 부족 기술만 FX 사업을 통해 보완하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향후 개발을 완료했을 때 수출 전망도 밝게 봤다. 장 부사장은 기존에 개발된 F-16은 2020년께 종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인 장조사 전문기관인 딜그룹은 보라매가 가격 경쟁력만 갖추면 최소 200대에서 최대 600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사장은 보라매 사업을 둘러싼 논쟁과 지난 10여 년간의 논란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속히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인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KF-X 사업을 국내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공군이 원하는 KF-X를 개발할 수 있는 우리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90%에 달한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신규 전투기는 획득 비용보다 총 수명 주기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산업은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 분야 중 하나라며 설사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고 현재 우리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국내주도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전투기 엔진 기술 독보적 우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 생산 라인에서 임직원들이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현재까지 9,0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다. 또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내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들을 주축으로 설계부터 생산, 조립, 정비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레센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수십 년 이상 관계를 맺어오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미국, 유럽서 무기 구매 논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무기 구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 순방을 이어가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사진 설명.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2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15일 미국 워싱턴 DC로 날아가 이튿날인 16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맞붙었던 프라보워 장관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1997년에서 1998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와 동티모르 독립운동 과정에 인권 유린을 저지른 혐의로 미국 입국이 금지됐었다. 미국은 22년 만에 프라보워 장관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초청했으며 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양국이 상호 군사 활동의 기회를 늘리고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2차 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사망한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의 유해 발굴 노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미국의 CH-47 치누크 헬리콥터, MV-22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 F-16 전투기, F-15 이글 전투기,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 등 구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회담 후 미국에 머물던 프라보워 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국방장관은 양국 간 국방협력의 기회를 늘리자고 합의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구매 의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이에 관한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라보워 장관은 22일에는 프랑스를 방문, 역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국방협력을 논의한다. 그는 이미 올해 1월 프랑스를 방문해 라팔 전투기 48대,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구매 방안을 논의했다고 프랑스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인물로도 꼽힌다.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어왔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03억 원이 밀린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원한다며 지난달 한국과 협상을 재개했으나 답보 상태다. 프라보워 장관은 1년 전 취임한 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수차례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초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